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호남인의 진행자 배정호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테너를 모셨는데요. 화려한 고음 그리고 탄탄한 호흡으로 15년 이상 세계 무대에서 아주 명성을 떨치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해 오신 아주 자랑스러운 호남인인데요. 지금은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악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공연 기획자로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 하만택 성악가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성악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뵙기만 해도 세계적인 이 성악가로서의 아우라가 확 펼쳐지는데요. 오늘 라비타이 공교롭게 저도 라비타이인데. 그러니까 라비타이 평소에 잘 착용하십니까? 잘은 안 하는데요. 네. 오늘 왠지 이걸 네.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고 우리가 왔습니다. 아주 교감이 이 좋습니다. 텔레파시가 통했는데요. 공연 준비에 한창이시다면서요. 맞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25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네,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네. 오페라 도산을 올립니다. 도산 선생, 도산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작품을 올리는데요. 네, 왜 이 작품을 올리냐면 우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네. 아는데 딱 아는 게 한 곳입니다. 도산공원. 네. 빼고는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이면서 교육자이면서 네. 어떻게 보면 사상가. 사상가이시고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기틀을 네. 만드셨던 분이신데 네.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하면 광복 80주년에 예술가로서 네. 그 역할을 감당할까 고민하다가 네. 우리 후배가 미국에서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네. 도산이라는 제목으로. 아, 뮤지컬. 네, 2018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올리고 싶은데 올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네. 저한테 고민을 하길래 네. 오페라화 시켜서 오페라 극장에 올리자. 네. 그래서 모든 작업을 바꿔가지고 네. 미국에서 시작했던 뮤지컬 도산이 한국에서 오페라 도산으로 꽃을 피놓은 거죠. 네. 그래서 도산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문화에 실어서 전하려고 저희가 공연을 만들고 있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악가님 또 음반도 내셨다고요? 네네네. 어떤 음반입니까? 최근에 낸 음반은 네. 이육사 선생님의 시에 네. 시 광야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뭐 그래서- 가마드 간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맞습니다.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이야, 역시 또 음성이 좋은 데다 그렇게 네. 하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시를 노래로 광야라는 네. 음반으로 싱글 앨범을 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곡을 연습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울림이 있었고요. 감동적인 부분만 짧게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까? 네. 아침이라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야. 이런 곡인데 네. 음성이 지금 피곤해가지고 네, 더 아니요. 잘했어야 되는데. 음반 저도 꼭 하나 네. 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네, 우리 성악가님 고향이 임실 맞습니까? 전북 임실입니다. 뭐 어느 고장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다 인심도 좋고 사람들 정서가 순수하지 않습니까? 순수하고 네. 뭐 배추 서리하고 배추 속 뽑아 먹고 무 네. 깎아서 먹고 뭐 또 좀 서리도 좀 해보고 네. 시골에서 잡히면 벌도 서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꿈밥 한번 맞고 말았던
기억도 있고요. 또 저의 모든 음악적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이 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임실하면 뭐 저의 그냥 어떤 모든 추억의 고향이지 않을까, 근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계적인 성악가 하만태의 네, 음악의 고향이 임실이다. 맞습니다. 네. 이런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보니까 집안이 애국자 집안이더라고요. 무려 형제분이 11남매였다고. 예. 제 친구들 아버님하고 저희 큰형님하고 네. 친구예요. 저희 그러네요. 큰형님하고 30살 차이 나기 때문에 네. 53세에 저희 아버님이 저를 낳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스펙트럼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자매 누구하고 걸리기 때문에 동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서 빠지지 않죠. 또 성씨가 하시다 보니까 특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뭐 그런 당당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네. 듭니다. 11남매의 막내.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아버님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다는데 어떤 맞습니다. 노래입니까? 아버지처럼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은 이제 이골 선생님이라는 분이 작곡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골 선생님한테 나는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존경하고 네. 이렇게 사랑한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을 위한 노래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네. 아버지처럼 살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음반을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대사가 써지고 가사가 써지고 작곡을 했고 가정 안에서 남자들의 삶, 엄마에 대한 조명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위상과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아버지처럼이라는 네. 공연으로 또 이렇게 곡도 부르고 공연도 네. 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말없이 그 굳은 길을 기꺼이 따른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성악가님의 인생, 네. 이 라이프 스토리를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좀 조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아, 예. 첫 번째 키워드가 네. 예술가로 지금 우리가 선택이 돼 있어요. 보니까 40년 동안 뭐 예술가로 활동하셨죠? 그렇죠. 형님이 노래를 좀 잘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대회 나가서 이제 우수상수 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3년 차이가 나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 초등학교에서 대회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동생 와봐라. 그래서 갔는데 가서 선생님 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제 네. 노래를 풍금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다가 선생님 댁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네. 옆에서 점심을 주시는 거예요. 코끼리 밥솥에서 네. 퍼서 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밥솥 귀했는데. 그렇죠. 밥솥 네. 시켜요. 저희 시골 집은 이제 밥을 해놓으면 소쿠리에 네. 이렇게 놓고 이게 천을 덮어놓고 네. 집에 가면 늘 찬밥을 먹었어요. 네. 근데 따뜻한 밥을 먹으니까 선생님 남으라고 하기도 전에 남아서 연습을 막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밥 얻어 먹으려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대회를 나갔었고 네. 똑같은 상황이 중학교 때도 된 거예요. 네. 중학교 때 형님이 3년 동안 나가다가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들어가니까 중학교도 하경택 동생 하만택 나와봐 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게 됐고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합창단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합창단, 중창단, 독창. 그래가지고 고3 때 대회를 나갔는데 다 1등을 한 거예요. 아, 세 가지 다. 네, 그래서 네. 나의 갈 길은 이것인가? 재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성악을 배워보자. 그래가지고 네. 수석 졸업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취미가 추석 모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희대도 수석했고 네. 또 이탈리아 푸치니 음악원 가서도 수석이 만점 졸업했고 수석 네. 졸업했고 네. 독일에 또 퀼른 음대 가서도 수석 졸업했고 네. 취미가 수석을 모으는 게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성악가님이 생각할 때 네. 성악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악의 큰 매력은 힐링입니다. 힐링. 힐링, 네, 힐링. 치유. 치유. 노래를 하면 슬프고 기쁘고 모든 희노애락을 통해서 네. 자신의 감정을 희석시켜 줍니다. 어찌 보면 기쁨은 더 배가 되게 해주고 네. 슬픔은 더 줄여주고 네. 또 다른 사람과 그걸 통해서 교류하면서 어찌 보면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네. 좀 뭐 뇌하수체에 있는 도파민, 세로토닌, 뭐 다이돌핀, 뭐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젊어지게 합니다.
그런 너무너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신 거죠? 네네. 근데 유학을 갈 때 다 누구나 청운의 꿈을 갖는데 네. 1년 만에 뭐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유학 가게 된 동기도 제가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좀 판단이 빠릅니다. 아, 빨라서. 판단이. 네. 그때 국립합창단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탈리아에서 카푸칠리 선생님이라는 바리톤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하고 아, 네. 소프라노 말라스피나 선생님이 오셔서 마스터 클래스를 했어요. 저희 매형이 천암 한번 와서 구경을 하고 그래서 네. 멀리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하다가 노래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 저기 있는 사람 와서 노래하라고 네. 노래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두 분이 이탈리아 데려가서 키워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세계적인 바리톤. 네. 피에로 카푸칠리. 카푸칠리. 네, 네. 이분이 이제 우리 성악가님의 재능을 알아본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옳거니. 그래서 4월 달에 국립합창단을 그만두고 네. 그때 이제 사귀고 있던 지금 현재 제 아내와 네. 함께 6월 8일에 결혼하고 6월 18일에 이탈리아로 날아갔습니다. 그때가 96년도니까 IMF 1년 전이죠. IMF 1년 전. 그리고 나서 이탈리아 갔는데 네. IMF가 딱 터진 거예요. 네. 그리고 11월 11일에 또 저희 딸이 태어납니다. 네. 그래서 아이 분유값도 없는 거예요. 그때 1년밖에 안 됐으니까 한국에 돌아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뚫고 나가야겠다. 네. 콩쿠르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23개 콩쿠르를 제가 입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1등을 10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됐죠. IMF 외환 위기에 본인의 절실함 플러스 하늘의 도움이 있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우리 이 성악가님 키워드가 네. 교육자입니다. 네.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좋은 교육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네. 또 지금도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자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후에 저희 이제 코리아 아르츠 그룹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거기 안에 성악 지도자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 네. 경험을 담아서 그 과정을 만들어서 그 교육 제대로 된 성악 교육자, 발성 교육자를 키워내는 게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성악 지도자 과정. 네네네. 네.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어찌 보면 베푸는 거죠. 베푸는 배려하고 거. 베푸는 거. 네. 나도 누군가로부터 그 베품을 통해서 성장했고 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어린아이 성장하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그렇죠. 저도 그 마을 가운데서 성장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컸으면 나도 그 마을이 되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어른 제자, CEO 제자들이나 어린 제자들에게도 항상 내리사랑할 수 있도록 베풀고 사랑해주고 어찌 보면 도산 선생님 애기에다 나를 사랑하듯이 타인을 사랑해라. 네.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애기 애타. 네,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네. 네. 우리 이제 성악가님이 보니까 아주 멋진 별명이 있더라고요. 발성계의 허준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제 발성을 좀 공부를 많이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레슨을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이제 레슨을 해주면서 영상을 찍어요. 그걸 네.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고쳐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댓글로 발성계 허준이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별명이 붙었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네네네. 5분 만에 발성이 바꾸어집니까?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이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됩니다. 호흡, 성대, 공명 이 세 가지를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럼 열어주면서 안녕하십니까? 네. 호흡이 부족한 사람, 호흡이 흐르지 않으면 문제거든요. 네. 호흡은 흘러야 되는데 배에 힘을 준다고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 벌써 답답해지잖아요. 네. 답답해지지 않게 호흡이 흐르게 해주면 쭉 풀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네. 공연 제작 대표입니다. 제가 이제 15년 동안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네. 배웠던 것들 네. 또 10년 동안 독일에서 극장에서 솔리스트 활동하면서 제가 그들의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네. 그 시스템 보았던 것들을 내가 한국에서 무대에 올리리라 네. 생각하고 2014년 회사를 설립하고 15년부터 광복 70주년 기념 공연부터 제가 꿈꿔왔던 공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작품이죠? 울림이라는 공연이죠. 울림. 네, 그 시대에 한일 관계도 잘 어렵고 네. 또
역사 교과서 문제도 있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네. 그래서 위안부 문제도 네. 음악으로 풀고요. 네. 어떻게 풀었냐면 위안부가 있다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음악적으로 위안부가 하늘에 있는 달을 보면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쓰는 시를 음악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달아, 우리 고향에 있는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나 잘 있다고 꼭 전해줘. 네. 그 얘기를 음악으로 했습니다. 사람들 다 알아듣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교과서 문제 있을 때도 네. 그런 것들도 그래서 다큐 관람 콘서트라 해서 제가 울림이라는 원을 만들었고 네. 지금 7번까지 왔고요. 함한택의 어찌 보면 인생을 녹여서 만드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을 기획을 할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클래식.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네. 대중들이나 관중들이 왔을 때 받아들이기 좋게 그 안에 메시지를 넣어서 네. 클래식 공연이지만 그 안에서 잘 받아가서 하나의 실천으로 옮길 수 네. 있도록 진실함을 추구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라. 네. 그것처럼 저 삶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그 공연 안에서도 네. 진실함, 핵심 이런 것들을 찾아주고 그들이 받아가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 뭐 네. 그런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이 공연에 참여하는 네. 성악가들이 잘 소화를 해야 될 텐데 네. 우리 한국 네. 성악가들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글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언어입니다. 우리 한글은 발음하지 못할 그런 단어가 없다. 맞습니다. 그 뭐 의성어든 의태어든 모든 것들을 네. 발음으로 다 표기할 수 있고 발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도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언어 네. 발음처럼. 네. 억양도 바꿀 수 있고요. 네. 발음, 억양 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 제스처나 문화만 살짝 바꿔주면 돼요. 네. 그런데 한국 사람 잘 변화합니다. 네. 3년, 5년만 지나면 네. 거의 미국 사람처럼, 이탈리아 사람처럼, 독일 사람처럼 변하기 때문에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언어입니다. 네. 그 한글을 잘 만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 후손들이 좋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자, 보니까 우리 성악가님은 봉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홍천 서성면에 가면 네. 제 팬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저희 동네에 와서도 음악회 좀 해주세요. 음악회. 네, 네. 2010년 정도부터인가? 네. 그럼 갈게요. 무료 자선 음악회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홍천은 한 15년째 가고 있고요. 아, 15년째. 그다음에 여주 소망교도소도 지금 네. 수년째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문화 샤워를 시켜주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여주 소망교도소는 재범률이 3%밖에 안 돼요. 3%. 3%면 거의 없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게 문화 샤워 탓이 아닐까. 네. 그들이 문화로 물론 환경도 좋지만 네. 좋은 문화를 계속 매주 접하니까 네. 그걸 통해서 순화가 되고 뭐랄까 마음이 변하지 않겠나. 네. 이제 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다 됐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네. 하나. 네. 우리 이 성악가님의 원칙, 성악가로서 또는 공연 네. 뭐 제작자로서 네. 또는 뭐 성악 교육자로서 네.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첫 번째는 의리를 지키자. 의리. 의리. 네. 나를 도와주셨던 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 이분들을 잊지 않고 네. 그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할 것인가. 네. 그걸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또 두 번째로 정말 먹기 좋게 이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연구를 하자. 네. 연구를 해서 내가 연구하지 않으면 제작자가 연구하지 않으면 그 뒤로는 다 타성이 졌거든요. 네. 내가 노력하는 모습,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줄 때 이 뒤에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자. 네.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구체적인 뭐 계획, 네. 목표가 있으신지요? 제가 성악가로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면 네. 제가 나름대로 정점을 찍어봤으니 네. 이제부터는 좋은 공연 기획자, 어떤 제작자로서 네. 한 10년 동안 살고 네. 그다음 10년 후에는 이제 60대 중반이 되면 네. 그때부터는 또 다른 삶, 봉사도 하고 네. 뭐 제가 하고 싶은 또 여행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네. 섬길고 베푸는 그런 이제 공연 기획자의 네. 삶이 반드시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떠날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 예술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물, 뭐 거기에 있는 산천을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제 예술의 모든 어떤 가사를 읊으면 뭐 산이라는 말은 임실, 오류, 그 산이 생각이 나고 그 냇가가 생각이 나고 나무가 생각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예술의 모든 원천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항상 제 마음에는 어떤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노래를 통해서 행복을 주고받는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하만택 성악가님의 말씀이 오늘 가슴에 울림으로 남는데요. 음악의 행복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또 사람을 키우는 하만택 성악가님의 진솔하고 따뜻한 진심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오랫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